네, 손수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혁신의힘 공동대표로 우리 손수조 씨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물밑에서 이제 특히 손수조 씨 또래 정치인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번에 그 강서구 선거에 진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까? 제 주변에는 말씀 주셨듯이 저희 또래 비슷한 80년대생들 이제 그런데 뭐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말고 꽤 오래 당에서 한 10년 이상 정도 당 생활도 하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시작한 게 뭐 2012년, 11년 그쯤이었으니까요. 한 10여 년 정도 당에서 꾸준히 활동도 하고 당직도 맡아가면서 하고 또 보좌진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실제로 출마를 한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통을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힘든 선거 알았습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가 힘들지 않다고 누가 얘기했었어요. 다 힘든지 알았지만 그래도 십시일반이라도 그래도 조그만 내 손품이라도 발품이라도 팔자 해서 많이들 가서 응원을 했었고요. 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 뭐 결과가 정말 이렇게 참패로 나와서 많이 실망을 하고 많이 아쉬워했죠. 그러면은 자 이제 대책이 중요한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좀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몇 명 이제 당직 개편하고 시즌 2로 간다는 거예요. 김기현 네. 시즌 2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구마를 한 3개를 한꺼번에 먹은데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럼 이제 동치미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네. 우유나 동치미가 없어. 좀 뭔가 갈증을 다 해결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강서구청장 폐기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강서구청장 현장 가서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어요. 뭔가 획기적인 전략, 뭔가 새로운 모습. 그리고 겸손하고 뭔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현장의 모습들이 뭐 우후죽순 무조건 모든 당협과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와서 다 그 유세차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그 현장의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얘기하고 손잡고 그 감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 전부 위에만 가려고 해요. 다 유세차 타고 마이크 잡으려고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어요. 근데 졌잖아요. 너무나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고 정말 이 가죽을 뜯어내는 그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위기를 기회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것 또한 놓쳤습니다. 김기현 제2기가 지금 출범했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도 정말 맞득지 않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예. 좀 더 뭐 새로운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또 그 나물의 그 밥. 예. 정말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러게요. 전혀 예, 혁신이 안 됐습니다. 유승민계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인선에 지금 뭐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TK냐, 예, 또다시 TK냐, 또다시 영남이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뭐 또 저희 지역구 이야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의도 연구 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당 징계를 받으신 분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당 징계 받았었는데 그럼 이 사람 또 쓰는 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해 막말했던 사람을 또 쓰냐. 여의도 연구원장 그 누구죠? 김성원 지금 김성원 의원이 지금 하고 있죠. 수해 복구 할 때 그 좀 뭐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한 사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징계 벌어 받았었잖아요. 6개월 징계의 중징계였죠. 이게 징계 중징계. 받았는데 또 이런 당직을 그러니까요. 주나? 그러니까 이준석도 당 징계 지금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수준인데 그런 분 지금 또 쓴다고 하면 이준석 나중에 또 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모든 댓글이며 커뮤니티며 지금 여론이 이 무슨 어디다 대고 혁신을 좀 갖다 대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다 예. 대고 혁신이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보면요. 네, 저는 2012년 천막 당사 시절을 떠올립니다.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말 당 팔아버리고 그 천막을 치면서 정말 아래로 내려갔던 그 천막 당사 시절의 그 결기와 그 각오. 정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 자유진영의 다시 정권 재창출이란 없어집니다. 예. 그렇죠.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는 정말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유진영의 정권 창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자라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데 22대 이 총선에서 지면은 요원합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지금 총선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는데 그 한 분의 정계 은퇴로 지금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22대 총선이 지고 또 지면은 당연히 뭐 지가 없어지는 은퇴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은퇴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이 윤석열 정권의 그 식물 정부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탄핵까지 안 이어지면 정말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는 저 역시 후보자지만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2012년의 그 천막 당사 시절만큼 정말 처절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막 당사 시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렵던 80석도 힘들다고 70석도 힘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당시 떠올려 보면 정말 한나라당 시절에 차태기 정당 그 얼마나 오명을 갖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었습니까? 정말 다시는 회생 불가능하다 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오시면서 정말 당을 천막당사 하시면서 혁신적으로 읽어내시고 또 거의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정말 당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자유우파 진영이 빨간색으로 바꾼다는 건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그만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쇼라도 해야 합니다. 정말. 쇼도 못합니까? 그때는 엄청난 혁신을 했어요. 사실 당을 팔았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당사를 천막으로 팔고 갔잖아요. 천막으로 갖고 그 안에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과 인적 쇄신이 다 이루어졌었죠. 싹 물갈이했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상외의 성과를 얻었는데 네. 이제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김기현 시즌 2로 간다는 거 보니까 그런 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끼리 또 뚝딱뚝딱 해먹자는 것 같은데. 전혀 국민들께 감동도 못 보여드리고 어떤 변화의 그 진정성도 못 보여드리고 있다. 네, 한 치 앞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때다 하고 요렇게 되니까 이준석이가 또 아주 고개를 쳐들고 또 뭐 일단 그 이준석이 우는 모습 보고 어땠어요? 어저께 지금 기자회견. 네 이준석의 그 이제 울며 불며 그 이제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밑에 이제 그 외계인 키친이라고 밑에 이제 그 소통관 밑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자회견 카메라 도니까 우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는 뭐 지금 윤석열 탓할 게 아니고 본인 인간 먼저 되라 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의 반성이 없다는 것. 본인의 반성이 없이 자꾸 남 탓, 대통령 탓, 이 당 지도부 탓만 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울며 불면서 지금 이제 당을 뭐 새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두고 과연 저렇게 울고 있는 이준석이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저러는 것일까? 정말 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렇게 우는 것일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연기를 어디서 배웠나? 아니 저렇게 울음이 저런 상황에서 저 울 때가 아닌데 울더라고요. 그 훈련을 했나? 억울한 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억울해서. 정권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고 본인이 세웠고 본인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잘했는데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당 정지도 받고 이렇게 있으니까 억울한 심정 때문에 눈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억울할 일이 아니고 지금 본인의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시기죠. 지 때문에 이겼다고 아직도 저 우기나? 그렇게 생각하나? 지 때문에 이긴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정치인을 생각할 때 선거 많이 이긴 사람 훌륭합니까? 뭐 물론 그 스코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뭡니까? 그 스코어도 이준석이 만든 스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오히려 전제부터도 준석이가 까먹은 거지. 더 크게 이겼을 거를 준석이 때문에 0.7% 간신히 이긴 거지. 그러니까 그 해석도 분분하고 그 근거부터도 잘못됐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본인은 거죠. 본인은 착각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본인이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본인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희생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준석의 논리대로라면 무조건 이기는 것만 보여주면 이게 능사 그리고 그 이기는 것도 본인 때문에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정말 한참 차이가 있구나 근데 싶었어요. 준석이는 그렇다 치고
그 젊은 정치인 있잖아요. 준석이를 응원하는 나이대가 20대는 이미 준석이 응원 안 하더라고요. 준석이 응원하는 무리가 남아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저만 보시면 압니다. 저 얼마나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응원했습니까? 물론 이준석 본인을 응원했다기보다는 이준석 현상을 응원한 것이죠. 네. 뭔가 당이 쇄신하고 혁신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도왔었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홀린 것밖에 안 됐어요. 홀린 것밖에 안 그는 됐고, 예. 당을 혁신하라고 개혁하라고 당대표로 만들어놨더니 본인의 입심양명 말고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떠났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떠난 것이 저만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그럼 많은 30, 40대도 다 돌아섰다. 그럼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건 이준석 현상, 그 혁신, 개혁을 원하는 거였어. 선거하라 했더니 자꾸 도망가고 남 탓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준석 현상은 지금 1도 안 남았다. 본전이 그러니까요.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그 양두구역 말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실은 그 뒤에 가서는 본인의 입신양명밖에 하지 않았던 오로지 남의 허물 같은 것으로 반사이익을 삼아서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그런 정치. 그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한계가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야말로 양두구역이었던 거죠. 다른 걸 팔았던 거죠. 개혁을 기치를 걸고요. 이준석은 또 지금 이렇게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 선거 지니까 왜 이 시점에 나와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고 저렇게 울고 쇼를 하고 그럴까요? 목적이 이번에 또 공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글쎄요. 노원구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원구 나가서 당선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원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지금 언론에 나와서 기사 하나 더 나가려고 그러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전 당대표가 뭐 전 당대표로 인정을 한다 치고요. 어떤 전 당대표가 당이 힘든 싸움을 강서구청장 선거 이 힘든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진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 몇 프로 진다고 베팅을 합니까? 예.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전 당대표를 우리가 원팀이라고 같이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목표로 같이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예. 그 이제 우리 손수조 씨는 지금 이제 이번에도 이제 뭐 총선을 이제 말하자면 겨냥하고 있으니까 네네. 당의 그 정치인들이랄지 당의 청년 당원들이랄지 많이 접하면서 안테나를 꽂고 있을 텐데 이준석에 대한 다시 불러오자는 여론이 높아요. 아니면 이준석은 아예 훨씬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요. 당연히 후자가 많죠. 훨씬 더 못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후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뭐 요즘 10월이라서 가을이라서 뭐 운동회 이런 것도 많고 축제 같은 것도 많아서 지역민들 진짜 많이 만나고 있는 시기인데 국회의원보다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가 정치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목표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진영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라가 제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결국은 이 21대 국회가 너무나 지금 최악의 낙제점이니까 22대 국회는 제발 바뀌어라. 제발 당이 잘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작자는 계속 내부 총질을 해대면서 대통령 비판, 당 비판, 비판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역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알겠는데 그거 좀 너네끼리 안에서 해. 그걸 왜 밖에 자꾸 얘기해? 안에서 제대로 집안을 잘 살고 잘 다듬어가지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일단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자꾸 내부 총질하고 그것을 밖에 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집안이 똘똘 뭉쳐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그럼 당의 당원들 내지는 당의 그 유력 정치인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팽배하다는데 왜 김기현 대표는 이 절체절명에 총선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 자기가 강서구의 모든 총대 맸다가 졌는데 시즌2로 가는 것까지 뭐 그 자기 욕심에 간다고 쳐요. 근데 왜 유승민, 이준석하고 라인이 같은 유이동을 왜 정책의장에 꼭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상황 파악을 글쎄요. 못할까요? 아니면 자기 욕심에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너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고 왜 사실 그렇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내년 총선을 준비한 후보자 입장에서 당과 긴밀하게 또 소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꽤 합리적이시고 그래도 조금 쇄신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젊은 어떤 이제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중용 또 쇄신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터였는데요. 네. 근데 2기 인선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네. 예.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예. 사실 당원, 그다음에 지켜보시는 뭐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당에 있는 당직자분들 모두가 왜 이런 2기 인선을 했을까? 너무나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서부터 의혹하고 있는 게 그 뒤에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 그게 이제 뭐 김무성, 뭐 유승민 이게 이제 그 같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마담 내세웠던 게 뭐 주호영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얼굴마담은 이제 대통령의 좀 뭐 뜻을 잘 받들 것 같으니까 김기현인데 알고 보면 이 뒤에서 이 김무성 개 등 이렇게 이준석을 옹호하는 이런 개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안 생각합니다. 되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만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든 주변의 어떤 남의 허물과 남의 그 허점을 양분 삼아서 그렇게 정치하는 그런 류 말고도 얼마든지 당에는 훈련되고 트레이닝된 그리고 젊은 정치인 많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또 그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도 훈련 받으신 분도 많고 당 내에서 훈련 받으신 분도 많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 많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그 내부 총질하는 사람의 그 총구를 다시 봤으면서도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손잡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준석 이 독보석 같이 때만 되면 나타나고 이렇게 또 선거 졌다고 또 나타나 지살길 찾고 거 봐라 나 때문에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있을 땐 이겼는데 나 없으니까 지지 않냐 다시 날 불러라 이런 뉘앙스예요. 네. 근데 이 독보석 같은 이준석 제거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글쎄요, 따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이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 할 일만 뚜벅뚜벅 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 뚜벅뚜벅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독보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신인들 굉장히 많고요. 인재 발굴해야 하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그 원래의 그 합리적이었던 모습 다시 되찾아서 정말 뚜벅뚜벅 혁신의 길을 가신다면 정말 이 독보섯 이런 쪽으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아도 힘든 선거란 거 다 알지만 김기현 대표, 이철규 총장님, 안철수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모두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예? 다 가서 도와주고 하나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본인 혼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질 거야, 질 거야 해놓고 거봐 졌지?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야, 그 참 희한하네요. 이준석이 그 성접대 성상납 받은 거 그거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그걸 다루지 않은 거지. 그 무고죄로 이제 고발도 돼가지고 그거 이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징계도 받았고 그런데 그걸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저렇게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 징계 6개월 똑같이 받은 사람을 똑같이 중용하고 있으면은 뭐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다 치고요. 당만 봤을 때 당의 징계라는 것은 당의 그 이제 책임을 지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의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중용하고 그렇게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준석의 당 징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뚜벅뚜벅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러면 거죠. 이제 지금 길은 김기현 시즌 2가 아니라 이제 천막당사 시절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비대위가 되었던 아니면 김기현의 제3기가 되었던 어떤 형태일지라도 그 2012년에 천막 당사로 갔었던 그때의 정말 처절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그 진전성과 처절함 없으면요. 사람이 안 바뀌고 처절함이 될까요?
사람이 바뀌어야 처절함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김기현, 윤재옥 체제가 바뀌어야지 처절함이 되죠.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으신 것 그때도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체제로 비대위원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처절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대로 저 하면은 처절함이 나 처절함으로 바뀌었어요. 말로만 해가지고 그 사람인데 처절함이 될까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이제.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자들은 아 저것이 더 진정성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는 거지? 저렇게까지 뭐 처절하게 뭔가 외친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못하는 것이 지금 지도부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현상도 있구나. 그 울음쇼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답은 그 천막 당사 시절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처절함으로 갈 가능성이 뭐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2기 인선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2기 인선은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거에 대해 기대를 조금이라도 걸었던 사람마저 다 등 돌리게 하고 있는 인선이고요. 이 2기 인선 다시 다 잡고 지금 이제 뭐 혁신안 김기현 체제가 이 혁신안과 무슨 혁신 기구를 지금 발족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조금 그나마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좀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인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2기 인선 다시 하고 그럼 물러야 되는데 물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지. 그러려면은 이제 당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연판장을 돌리든 성토대회를 하든 해서 지금의 지도부가 이제 물러나는 수밖에 없지. 지금 김기현 대표가 2기 인성을 자기가 다시 접고 뭐 3기로 가겠습니다. 뭐 다시 뼈를 깎는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뼈를 깎는 인선을 다시 하겠습니다. 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인선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통째로 다 물르는 방법은 본인은 못 물른다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다시 이게 뭐 독재 국가라는 소리 들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게요. 이제 당원과 국민들 당직자들이 그 지금 임명한 당직자들 말고 각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네.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많잖아요. 네, 저도 생각을 했어요. 후보자로 뛰는 입장에서 와 중앙 지도부가 이렇게 안 받쳐주는구나. 너무 힘들어진다. 예. 왜냐하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은 진짜 제대로 하라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잘 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후보자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안 되겠구나.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바뀌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예, 밑에서부터 주민들하고, 바꿔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당에서 꽂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당은 그래서 밑에서부터 주민들과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1대의 그 국회의원 누구 하나보다도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는 우리 그 아저씨, 우리 그 선생님께서 훨씬 더 진단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 아래로부터의 그 민심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힘들고 그리고 그 민심이라는 거는 엄중한 것이거든요.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바꿔내지 못하는 것을 민심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고관여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이봉규 TV와 같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도 많으시고 판단도 확실하게 하십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수조 젊은 정치인이 이제 이준석에 이제 속았었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의 혁신에 기대를 하고서 응원했었는데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속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준석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현에 이제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김기현에 또 속았다. 이준석에 속았는데 김기현에 또 속았다. 이제는 믿을 거는 주민들 민심뿐이다. 지역 주민과 민심의 풀뿌리에 호소하고 주민들과 함께 간다. 네. 그리고 단언컨대 그 힘이 저는 훨씬 세다고 봅니다. 세지. 그 힘으로 지도부도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이리저리 속으면서 뭐 원래 그랬던 곳이니까요. 네. 이리저리 속으면서 한두 번이 아니네요. 네. 이준석에 속았는데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 또 속았고 이제 주민만 믿고 간답니다. 네, 손수조의
그 도전 잘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